여자친구가 예민해서 담배 연기나 냄새를 극혐한다는 사실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흡연실을 지나 야외에서 담배를 피고 냄새가 어느 정도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오죠. 그럼 이건 배려일까요? 희생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신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했던 말인데, 상대에게 나의 상처를 허락하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으며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매우 중요한 점을 한 가지 얘기했었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이면 알 텐데 뭘까요? 바로 배려와 희생의 기준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말로는 쉬운데 행동이 어려워요. 그 차이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고 개인마다 생각과 가치관, 성향, 거기에 한 발 더 나가 입장의 차이까지 있으니 명확하게 분류하긴 참 애매한 상황이 많습니다. 늦잠을 자서 지각할 위기에 있는 학생이 무거운 짐수레를 힘겹게 끌고 있는 할아버지를 잠시나마 뒤에서 밀어주었다면 이건 배려일까요? 희생일까요? 오늘의 주제에 가장 알기 쉬운 예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며 여러분의 판단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자신만의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 차이와 기준에 대해 심도 깊은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말로는 쉽고 행동이 어려운 이 상황에 대해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배려와 매너를 잘 구분하자. 배려와 희생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배려와 매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배려와 매너는 비슷한 방향성을 띠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때문에 배려의 본질을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배려와 매너를 착각하면 안 되니까요. 언젠가 영상으로도 제작했었지만 이 기준을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이 호의가 이 사람의 몸에 밴 매너인지 아니면 내가 좋아서 하는 배려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을 아는 건 생각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되기 때문이죠. 물론 두 상황 다 좋은 입장은 맞지만 이왕이면 몸에 밴 매너보다 나를 좋아하는 배려가 더 멋지겠죠. 그 기준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기본적인 매너는 다음과 같아요. 남자의 경우 차에 탈 때나 내릴 때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숟가락 젓가락 등을 냅킨에 깔아서 세팅해주고, 길을 걸을 때 차도 쪽보다 인도 쪽으로 걷게 하는 이런 기본적인 매너 정도가 있겠습니다. 여성분의 경우는 남자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잘 웃고 리액션 잘해주는 이런 정도가 있겠네요. 여기서 뭔가 느끼셨나요? 좋은 매너는 사실 내가 아니어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정말 예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상대가 마음에 안 들지라도 저런 기본적인 매너는 지키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냥 안 보면 안 받지 대놓고 면전에서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죠. 그리고 좋은 매너의 특징은 만났을 때만 발현될 확률이 높아요. 또 이게 몸에 밴 사람들은 자신의 직접적인 손해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반면 배려는 나 자신의 노력이나 시간이 투자될 경우가 많죠. 생각하기에 따라선 손해를 감수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누가 봐도 상대를 위해 이 한 몸 불사르는 헌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했듯이 상대를 생각하고 위해주는 매너보다는 나의 시간과 손해를 어느 정도 감수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배려의 밑바탕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배려의 정도는 나와 상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남자친구는 흡연자고 여자친구는 비흡연자입니다. 그럼 남자는 조심해야겠죠. 데이트 중 식당이나 술집, 카페에서 갑자기 담배가 땡깁니다. 여자친구에게 말한 후 흡연 시인이나 야외에서 담배를 피게 되죠. 여자친구가 예민해서 담배 연기나 냄새를 극혐한다는 사실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흡연실을 지나 야외에서 담배를 피고 냄새가 어느 정도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오죠. 그럼 이건 배려일까요? 희생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배려는 타인의 말이나 의도가 들어가지 않은 그 사람만을 위한 순수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남들이 보기엔 배려지만 여자친구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 그냥 단순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건 그 순간 그건 이미 희생인 거예요. 결국 같은 한 가지 행동으로도 배려가 될 수도 희생이 될 수도 있는 두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남자친구가 금연하기를 바라지만 그건 너무 먼 미래의 얘기고, 담배 냄새에 예민하다고 분명 의사를 표현했건만 이 새끼가 밖에서 냄새를 빼고 오기는커녕 사람 붐비는 흡연실에서 담배 냄새가 그대로 밴 옷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옵니다. 이런 남자친구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건 배려고, 그렇지 않다면 그때부터 희생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남자친구가 키갈러시까지 감행하면 정이 떨어지죠. 이건 그냥 희생입니다. 그러듯 나는 여자친구가 그렇게 해줘도 좋을 것 같아. 헛소리
하지 마, 임마. 둘째, 배려와 희생은 한 끗 차이다. 네, 말씀드렸듯이 배려와 희생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라 갈릴 확률이 높아요. 가끔 드라마에서 보면 분노한 남주나 여주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배려해줬는데 고작 답이 이거야?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컷. 필름을 다시 돌려서 말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희생했는데 고작 답이 이거야?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컷. 자, 다른 점을 발견하셨나요? 찾지 못하셨다면 이 문장은 전혀 괴리감이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웠다는 반증이죠. 네, 배려를 희생으로 바꿔서 말해봤습니다. 만약 찾으셨다면 두 문장의 뜻이 특별히 다르게 들리시나요? 약간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비슷하게 들릴 겁니다. 이게 배려와 희생이 한 끗 차이라는 이유예요. 당사자가 이 말을 직접 들었다면 희생이라는 단어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도 너가 한 건 배려지 희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반복하지만 내가 상대에게 하는 게 배려인지 희생인지는 말한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듣는 사람은 그냥 판단할 뿐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 사람만을 위한 배려를 했다면 드라마의 저 대사처럼 상대에게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배려라고 포장해서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이 비슷하게 느껴지고 두 단어의 차이가 크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차이를 확실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그 정도면 됐어요. 부족한 부분은 영상을 참고하셔서 배려의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매너와 배려, 희생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선행돼야만 서로를 진정으로 배려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제대로 알 수 있다면 나의 남친, 여친이 그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거라 확신합니다. 그게 정말 멋있고 사랑스러운 사람일지 그저 그런 보통 사람일지는 두 사람만이 알 수 있겠지만 그 사실을 아는 건 분명 중요합니다. 후자의 경우라고 해서 무조건 헤어지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래야 할 필요가 있다면 판단을 피하진 말라는 소리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겠죠.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 그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배려의 본질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서 배려와 희생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시길 바라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멋진 하루 되세요.